현재 시간은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상황실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서 오프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강했거든요. 첫 번째 상황실 한미 반도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희망 실적으로 보여줬고 사실 삼성전자 실적도 좋았지만 안 갔잖아요. 그 너무 아쉬움을 이 한미 반도체가 여실히 풀어주고 있거든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원래 예상은 매출은 한 896억, 네. 뭐 27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볼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가이던스 이제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매출액을 까서 보니까 사실은 네. 1,087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57억이 나와서 서프라이즈로 이제 뭐 거의 예상보다 30% 가까이 30%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예, 좀 이제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모습이 좀 나오다가 뭐 오늘 사실 좀 많이 올랐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매출이 급증이 이제 효과를 실적에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다 보니까 비메모리 업체들이 워낙 좋죠 지금. 맞아요. 예,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장비 증설을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증설 효과로 인해서 전방 고객사들의 증설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미반도체 리포트를 쭉 읽어봤는데 이 문구가 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비 업체들에 갔을 때 클린룸에서는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반도체 장비를 제작했는데 이 한미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면은 뭐 거대한 밀링 머신과 다양한 공작 기계들을 활용해서 이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차별화가 있는 건지 한미반도체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무엇일까요? 현재 SK 증권사에서 나온 네. 그 분석 보고서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면 내재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른 부품을 사다가 네. 클린룸 안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네. 여기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다 깎아서 갖고 있으니까. 예, 장비를 갖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깎아서 쓰고 뭐 이렇게 장비를 이제 내재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부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부품을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 이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일본 회사들이 이런 내재화되어 있는 장비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네. 회사들이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BP 장비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라는 아주 핵심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 자체도 내재화에 성공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재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좋아질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주들의 트렌드가요. 내재화 그리고 증설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고객이 다변화되어 있느냐, 뭐 여기에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이 모든 걸 포함한 게 한미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주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2조까지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한미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신규 매수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완벽한 내재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주력 생산 장비나 아까 BP 장비가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내재화가 돼서 10월부터는 더 수주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6월부터도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방 산업이 워낙 지금 뜨겁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물량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오랫동안 좀 쉬었지만 좀 미리 선반영했다가 오히려 지금 조금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아마 올해 4월 달까지가 고점이었다가 네. 한동안 계속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35,000원을 뚫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것들은 추세는 2차 상승의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맞아요. 또 삼성전자도 또 뭐 공장 증설, 미국 공장 증설을 오스틴 쪽에다 할 거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삼성의 증설 이슈까지 또 하나의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목표가는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제 두 번째 또 시동을 거려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 5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에서 반도체 희망을 봤으니까 후발주자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시장이 그래서 뜨겁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테크윙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를 지금 찾고 있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의 흐름이 다 좋은데 한미 반도체 다음 타자로 어떤 종목군들이 좀 거론되고 있을까? 지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비메모리, 후공정 이쪽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네. 사실은 뭐 비메모리가 삼성도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회사들 비메모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거꾸로 지금 역발상을 해보면 뭐 디램도 증설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랜드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회사가 좀 좋지 않겠나? 아.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테크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비 섹터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뭐 사실은 한미는 비메모리 좀 많이 쏠려 있었고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부분에 핸들러가 좀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비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쉬었던 반도체 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테크윙이 여기서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볼게요.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쉬긴 했는데 오늘의 주가 상승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되어 있고 지금도 8% 장대 양봉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비메모리 훈풍 속에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데요. 일단 2분기는 잠정 실적 발표는 했고요. 네. 잠정 실적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비메모리 핸들러 쪽이 이제 매출이 한 2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이게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도 비메모리 핸들러 쪽이 구조사적인 성장을 할 거로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메모리 핸들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또 만약에 또 증설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뭐 36,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역시 또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니까 은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제 갈 수 있나요? 반도체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만 가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 우리가 기다렸던 하반기도 슬슬 다가오면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때요? 반도체 이제 갈 수 있을지. 한미 반도체의 다음 타자 혹시 이걸 차장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 장비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진테크를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네. 삼성향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 업체고 뭐 장비 업체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뭐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 뭐 낸드까지 다 같이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진테크를 가장 뭐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소재주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는 단순 장비주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소재도 올라오고 있고 좀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는 순환매일 가능성도 높지만 뭐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기사라든지 삼성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SK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뭐 더 한번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어느 지역에다가 공장을 세울까 지금 조율 중이잖아요. 누가 더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증설 소식이 나온다면은 수혜주를 또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유진테크 눈여겨보고 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받고 세 번째 상황실은 SK아이테크놀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핫했던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초에 핫했던 2차 전지주들이 쉬어가면서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고 있을 때 SK아이테크놀로지는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네. 오히려 구조대가 왔습니다. 사실 딱 상장이 되고 나서 장대 음봉이 기록되고 힘들었었는데 하이브도 그렇고 SK아이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모두 시초가를 넘겼어요. 상장 후 시초가를요. 일단은 뭐 두 종목 다 워낙 주목을 받았던 회사고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랐죠. 엄청 사실은 빨랐어요. 사실 뭐 5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두 달 만에 이제 그 시가를 뚫어낸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보다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더 낮게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리나 이런 기관 쪽에서 계속 꾸준히 사 모으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정확하게는 시그널을 준 건 6월 11일 날 ETF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BTS 관련돼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위버스도 한몫했고요. 위버스 뭐 당연히 이제 위에 그 소속된 가수들이 좋고
그럼 당연히 플랫폼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비하면 사실 좀 더 못 오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단은 둘 다 고밸류 논란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항상 언제 빠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성장성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사실 미운 오리로 찍혔다가 이 날아오른 배경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시그널도 좀 달라졌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왜 이들이 이걸 샀을까 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최근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논란들 분할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혹은 SK 아이테크놀로지 쪽으로 쏠린 게 아닐까라고도 살짝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분리막으로는 전 세계 1위인데 네. 그럼 1위의 밸류를 얼만큼 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계산을 못했던 것 같고요. 초반에 뭐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뭐 너무 동종업계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사실은 그러면서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증설 이슈들이 계속 나왔죠. 뭐 소재주들이 뭐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설 계속 이슈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선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회복을 하면서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론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개인적인 목표 주가를 세우시면서 대응할 텐데 상장 첫날 사신 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다가 이제야 수익권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제 올라가도 걱정이죠. 이제 이날만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네. 항상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올라가면 언제 떨어질까 봐 이런 건데 맞아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추세를 탔기 때문에 보시면 뭐 차트가 횡보를 하다가 아마 21만 원대 이제 거의 이제 산 가격 왔으니까 파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가격을 뚫어버리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뭐 목표가를 정한다는 것도 사실 의미는 없고 추세가 좀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뭐 해보더라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6만 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을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일부 물량을 좀 줄였다가 또 빠지면 다시 사 모으는 그런 전략.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얼마큼 빨리 선반영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일단은 더 들고 가도 될 만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노랑풍선이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인데 이 어떤 무상증자가 이루어졌었는지 오늘 장의 주가 흐름 그 배경 짚어볼게요. 일단 무상증자를 발표한 날은 7일입니다. 네. 7월 7일이었고 그날은 사실은 그닥 주가가 윗꼬리 달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한 11,000원대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고 좀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여행 정보 공유 서비스 기업을 찾아봤는데 위시빈이라는 회사를 찾아봤더니 네. 본인이 이제 여행 갔다 온 곳, 자유여행 갔다 온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거기다 이제 올리면 그걸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로 여행을 다니는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더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7일 날 주당 뭐 200% 이상 그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200% 무상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기준일은 23일이고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사셨어야 되죠,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상장 예정일은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여행주를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럼 노랑풍선의 가격 전략을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노랑풍선뿐만 아니라 여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 반전하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춤했었는데 여행주 다시 시도인 걸까요? 근데 투자자들이 많이 좀 똑똑해져서 지금 코로나가 최악이니까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라고 사시는 것 같고요. 예. 올해 이제 뭐 미국 쪽에서도 약간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국내 여행사들은 대부분 해외여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추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이 델타 변이의 확산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각국의 특히 이제 영국이 이 전면 이제 풀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일일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돌파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긴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매수해볼까 하는 심리가 오늘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추세 상승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